교과서 60페이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n제곱근의 개수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다르죠. 누가? n이.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근을 찾을 건데 먼저 n이 지금 홀수인 경우고 n이 홀수일 때는 거듭제곱근 앞에 붙은 부호에 상관없이 몇 개 존재한다. 거듭제곱근 실수인 거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루트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아라 인데요. 이때 n이 짝수이라 라고 한다면 부호가 중요하겠죠. 루트 16의 경우는 양수이니까 양수인 경우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0일 경우에는 1개, 음수인 경우에는 0개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2인 걸 찾았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정답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차례대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세제곱근 7 곱하기 4제곱근 7을 계산을 했더니 7제곱근 7이 나오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자,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한눈에 계산이 안 된다면 유리수 지수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지수 법칙에 의하여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되겠죠. 3분의 1과 4분의 1을 지수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7에 12분의 7제곱 통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변이 뭐가 나오냐? 7에 7분의 1제곱이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리죠.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1번은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2번은 지금 세제곱근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64. 자, 요거 계산해라인데요. 세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홀수인 거듭제곱근일 때는 루트 밖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루트 64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마이너스 6제곱근 64. 루트가 연속돼서 두 개가 겹쳐 있으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끼리 곱한 걸로 한 번에 쓸 수 있다. 근데 64가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 그래서 루트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찾았지만 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세제곱근, 네제곱근 8이다. 그러면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에 붙어 있는 숫자끼리 곱해서 한 번에 쓰고 8을 이렇게 쓸 건데 8은 얼마예요? 2의 세제곱이죠. 근데 우변에 보니까 12제곱근 2가 적혀 있네요. 당연히 달라요. 3번 안 됩니다. 자, 이어서 4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25가 분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2가 분모에 있는데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제곱근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곱근 25 앞에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앞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분자 분모에 다 있으므로 사라지고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하여 한 번에 써줄 수가 있는데 우변의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자,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4번도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5번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세제곱근 5하고 루트 5분의 1하고 곱한 거를 6제곱을 하는데 6제곱을 할 때 곱하기 끼리 있으면은 각각 6제곱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 5에다가 6제곱 하고요. 루트 5분의 1에다가도 6제곱을 각각 해주면 되겠습니다. 왼쪽 거는 세제곱근이랑 없어지면서 5의 제곱이 남고 오른쪽 거는 루트랑 없어지면서 5의 세제곱이 남기 때문에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우변에 보니까 5라고 적혀 있네요.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5번도 안 돼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방법 잘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4의 x제곱이 3일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8의 x제곱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계산을 해라. 자, 요거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모의 밑이 2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도 똑같이 2로 통일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2의 3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x제곱으로 고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 앞에 조건 중에 4의 x제곱이 3이다 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2의 2x제곱은 3이다 라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놓으면 우리가 2의 2x제곱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2의 2x제곱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어진 식의 분자 분모에 2의 x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의 x제곱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분모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2의 4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써놓은 2의 2x제곱이 3이다.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역수치하니까 3분의 1이다. 이거를 활용을 해보면 식의 값이 지금 분모는 3-1이고 분자는 3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얘를 정리를 하면 분모가 2, 분자가 3분의 27 빼기 1에서 26이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나오느냐? 3분의 13이 나오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어떠한 공통된 수를 곱해주면 문제의 형태가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은 5고요. a는 25의 x분의 1제곱, b는 5의 y분의 2제곱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a의 값을 조금 조정을 해볼 건데요. b가 잘 보시면 밑이 5죠. 그래서 a의 밑도 5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의 x분의 1제곱인데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x분의 2제곱으로 a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이렇게 써볼 겁니다. a 곱하기 b는 자, a는 5의 x분의 2제곱이고 b는 5의 y분의 2제곱이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곱할 거다. 그러면 지름끼리는 더하죠. 5의 x분의 2 플러스 y분의 2제곱인데 문제에서 얘가 5라고 주어져 있으니 x분의 2 플러스 y분의 2는 오른쪽에 5의 1제곱이기 때문에 지수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로 나눠줬을 때 x 플러스 1분의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5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니까 세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x를 세제곱을 해봐야 되겠고요. 3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있기 때문에 세제곱을 하면 딱 문제가 해결이 이쁘게 될 것 같아요. x 세제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전체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고요. 곱셈 공식을 활용하면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마지막으로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2분의 1로 고쳤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산해보면 3분의 2제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지수끼리 더하니까 3 곱하기 2에 3분의 1제곱이 살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사는데, 지금 앞에 두 개 계산하면 2분의 5고요.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3으로 묶으면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인데, 지금 이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x죠. 그래서 식이 2분의 5 플러스 3x가 되므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2분의 5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위에 식을 보시면 이런 게 주어져 있어요.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에 2배를 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얼마가 돼요? 5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걸 위에다 대입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5 빼기 4에서 1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에서 세제곱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세제곱을 했더니 식이 이쁘게 정리가 돼서 정답이 구해졌습니다. 6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81의 A제곱 곱하기 27의 B제곱이 7일 때 4A 플러스 3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쉬운 게 81이 3의 4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죠. 얘가 7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면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그래서 바로 4a 플러스 3b의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 얘 계산하는 방법은 지수에 있는 밑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요? 로그의 밑으로 갑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4a 플러스 3b가 로그 3의 7인 게 쉽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로그의 값이 정의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에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밑 조건, 진수 조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밑이 3이니까 상관없고, 진수가 어떻게 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인데 항상 정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의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d를 사용하면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플러스 3이 되고요. 얘를 정리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고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2차식의 값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a-6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려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는 초록색, 뒤에 거는 노란색 이렇게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야 되겠죠? 자, 로그 2의 9 더하기 로그 루트 3의 2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로그 2의 9 마이너스 로그 루트 3의 2.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뒤에는 뭘 쓰면 돼요? 차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에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합과 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덧셈을 해보면 로그 루트 3의 2가 사라지니까 남는 게 로그 2의 9의 2배가 남겠죠. 2 로그 2의 9. 그 다음에 뒤에서는 로그 2의 9가 사라지니까 더하기 2 로그 루트 3의 2 이렇게 남습니다. 곱하기네요. 가운데가 곱하기. 그러면 결국에 4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루트 3의 2가 남는데 로그 2의 9랑 로그 루트 3의 2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9는 로그 2의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의 2는 로그의 3의 2분의 1제곱의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자, 앞에 거 로그 2의 3의 제곱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분의 1 지수가 앞으로 나오는데 로그 2의 3하고 로그 3의 2는 역수관계니까 곱했을 때 사라지고 번분수식까지 활용을 하면 4, 2 곱하면 되니까 16. 그래서 정답이 16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 활용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9번 풀어보겠습니다. 1이 아닌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2의 x분의 1, 로그 3의 x분의 1, 로그 5의 x분의 1을 전부 다 더했더니 로그 a의 x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그의 밑의 변환을 활용하는 거고요.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면 전부 다 역수가 취해져서 좌변과 우변의 밑이 전부 다 같아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좌변의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진수끼리 전부 다 곱해주면 로그 x의 a가 되고 좌변의 진수가 2, 3, 5 곱하면 30이죠. 그러면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도 같아야 해서 a의 값이 3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의 변환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3이 A, 로그 5가 B일 때 로그 15의 50을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입니다. 로그 15의 50. 자, 근데 문제에서 AB로 주어진 게 밑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이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밑이 15가 분 모로 이렇게 가죠. 밑이 10인 로그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진수는 분 자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간다? 로그 50으로 갑니다. 그러면 로그 15랑 로그 50은 진수를 3, 5, 15 그럼 덧셈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50은 5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 있죠. 로그 5 더하기 로그 10. 자, 그러면 A,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그 3은 A, 로그 5는 B, 로그 10은 1. 그래서 얘랑 똑같은 게 5번에 있으니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밑의 변환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BC에 대하여 ABC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위에 점이기 때문에 함수의 식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를 한번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점을 먼저 대입하면 A는 Y좌표가 A니까 X좌표는 P니까 2분의 1의 P제곱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대입하면 B 대입했을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 그 다음에 C 대입했을 때 C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PQ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BC를 PQ를 이용해서 정리를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로그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부터 하면 P는 로그 2분의 1의 A라고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Q는 로그 2분의 1의 B라고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로그 2분의 1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가 바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A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B가 되고요. 자, 이게 뭐가 된다? 로그 2분의 1에 뺄셈은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로그 2분의 1의 A분의 B가 되고 이것이 로그 2분의 1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를 없애주면 되니까 A분의 B가 C다 또는 B는 A 곱하기 C다 이렇게 이제 식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 위에 점은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3의 x제곱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억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랑 fx분의 1이 같은지 확인을 해보래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요. 대입을 해보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역수 취하는 게 가능하고 3의 x제곱이 fx이기 때문에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랑 fx분의 1이 같은 거 보였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니은도 합니다. 니은은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랑 같으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자, fx 플러스 y가 대입을 하면 3의 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지수끼리 더하는 거는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3의 x제곱은 fx
3의 y제곱은 fy니까 어때요? 같아졌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3x랑 fx의 세제곱이랑 같은지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디귿 f3x는 3의 3x 제곱이고 지수끼리 곱하는 건 전체 거듭제곱 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fx를 3의 x제곱이라고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 돼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2의 x제곱,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와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점의 좌표를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죠. 두 개. 자, a는 x좌표는 모르겠지만 y좌표가 4니까 2의 몇 제곱하면 4가 돼요? 2제곱하면 4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b도 y좌표가 똑같이 4인데 이때는 4의 1제곱이 4니까 b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 OAB에서 밑변의 길이 AB라고 두고요. 높이를 4라고 두면 삼각형 넓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4 해서 넓이가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좌표를 빨리 찾고 삼각형의 넓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함수 y는 9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y는 9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겹쳐질 수가 있을까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9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식에서 보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냐? x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x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므로 대칭 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기억.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y는 3의 2x-1제곱입니다. 자, 니은 y는 3의 2x-1제곱이고요. 자, 이것을 2로 만약에 지수를 묶어준다면 3의 제곱에 x-2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3의 제곱은 9니까 9에 x-2분의 1제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식을 보니까 니은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칠 수 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어떻게 되어 있냐? y는 3의 3x 플러스 1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지수를 3으로 묶어준다면 3의 x 플러스 3분의 1제곱인데요. 얘는 27에 x 플러스 3분의 1제곱이라 밑이 다르죠. 9랑. 그래서 디귿은 되질 않아요.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y는 9의 x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리을 y는 9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바로 보이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리을도 평행 이동을 통해서 겹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통해서 겹쳐지는 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 즉 지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보시면 인수분해를 완전제곱 형태로 해주면 x-1의 제곱 플러스 a-1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x는 1일 때 뭘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얼마로? a-1로 이렇게 이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y는 2분의 1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제곱이 될 거고요. 그게 얼마가 된다? 최대값 16이 나온다. 그러면 16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4제곱이고 우변에 2분의 1에 a-1제곱이 있기 때문에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밑이, 지수함수에서 밑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16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는 로그 2x에 대하여 fb-fa가 3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그냥 쉽게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b 빼기 fa 계산을 할 건데요. 대입하면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고요. 자,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돼요? 빼기는 나누기로 계산이 되는데 문제 상황에서는 3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로그 2를 반대편 밑으로 보내주면 a분의 b가 바로 2의 세제곱 즉 8으로 등장해서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넘어갈게요. 1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 y는 로그 3에 3-x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쉽게 금방 풀리긴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y는 로그 3에 3-x라는 거에다가 2를 더한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친구는 y는 로그 3에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쵸? 평행이동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 그 전에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라는 i는 y는 로그 3의 x를 이동시킨 건데 이거는 대칭 이동을 시켰죠. x에 대하여 x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려지냐? 뭐부터 그릴 거냐면 y는 로그 3x 자 요거 그릴 거고요. 얘는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어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자, 요걸 마지막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지금 2,
2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x는 3이 점근선이 되도록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로그 3의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1번부터 보면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다이다. 자, 점근선이 x는 3이고 왼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기억 1번 맞는 말이죠. 2번은 x 값이 증가하면,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2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점근선 x는 3, 지나는 점 2,2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이제 찾았습니다. 점근선 쉽게 찾을 수 있죠. 점근선 사실은 어떻게 찾아도 되겠어요? 로그 함수에서는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점근선이 될 거고, 실제로는 진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를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은 함수의 식에다가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도 맞는 말이니 정답은 5번이 될 것인데, 왜 5번이 되냐면 지금 y는 로그 3의 x를 무슨 이동을 시켰냐면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켰어요. 그쵸?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켜야지만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만 가지고는 겹쳐질 수가 없어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과 조건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A, B, C에 나타내어져 있는 수를 잘 보시면 모두 로그의 형태가 존재하고 밑이 전부 다 2기 때문에 밑이 2인 로그로 통일을 해서 비교를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9분의 1을 조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로그 2의 9분의 1인데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2의 9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요. 제곱하면서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진수가 81으로 바뀌겠습니다. A는. 자, B도 똑같이 합니다. B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 플러스 로그 2의 5. 자, 4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 2의 4제곱이니까 결국에 16이 될 것이고,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16이랑 5를 곱하면 80이 나와서 B는 로그 2의 8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C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2 플러스 2 로그 2의 5고요. 2는 로그 2의 4랑 같고, 그 다음에 2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25랑 같죠. 지수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2의 100이 나옵니다. 그럼 밑이 2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큰 수이므로 크기가 81, 이 가운데 80이 왼쪽, 100이 오른쪽 이렇게 되니까 순서가 B, A,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이 2인 로그로 통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가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함수 y는 3의 x제곱,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이다.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 위에 점 a의 좌표가 a, b일 때 로그 3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나는 점의 좌표는 함수의 식에다가 대입해도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y는 3의 x제곱 위에 파란색 점이 1,b인데요. 이 1,b가 y는 3의 x제곱 위에 점임으로 대입하면 b는 3의 1제곱인 3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점 A를 어디다가 대입하냐? y는 로그 3의 x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y의 값이 3이고 로그 3의 x의 좌표 a니까 대입하면 이때의 a 값은 얼마냐? 27이 되겠죠.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a의 값과 b의 값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로그 3의 a, b의 값은 로그 3에 둘이 곱하면 81이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를 식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y는 fx와 2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부등식을 잘 보면 밑이 양쪽이 다 2분의 1인 형태의 지수 부등식입니다. 그럼 밑을 없앨 때 밑이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형태에서 fx가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fx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 2차 함수보다 y값이 큰 경우는 요만큼이겠죠. 여기 사이. 그래서 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라고 그래프 해석을 해서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활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르자 내년부터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이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는 올해로부터 몇 년 후인가 이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응 로그를까지 활용을 하도록 문제에서 상응 로그를 조건을 주었네요. 그럼 먼저 문제 해석을 조금 해볼 텐데요.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가 되었대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죠? 부채가 3배가 된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부채는 3배이기 때문에 3A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10%씩 줄이고 자기 자본은 20%씩 늘린대요.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매년 10%씩 줄겠죠. 매년 10%씩 준다는 얘기는 0.9만큼 남기도록 한다는 얘기고 매년이기 때문에 n년 뒤에는 이것을 n제곱을 합니다. 1년 뒤에는 0.9, 2년 뒤에는 0.9의 제곱만큼 있을 거고요. 자기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20%씩 늘릴 거래요. 그러면은 20%를 늘린다는 얘기는 A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2를 곱한다. 근데 매년이니까 n년 후에는 n제곱만큼이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요거죠. 기업의 자기 자본이 처음으로 부채보다 많아지는 해가 언젠가? 누가 더 많아져야 된대요? 자기 자본이. 그럼 부동호 방향이 왼쪽이 더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럼 A 약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0.9를 반대편 밑으로 보내버리면 0.9의 n제곱 분의 1.2의 n제곱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지겠죠. 자, 0.9랑 1.2는 합쳐서 3분의 4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요거의 n제곱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지금 이 상태로 문제 푸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붙여줄 겁니다. 어떻게? 자, 왼쪽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3분의 4의 n제곱이 로그 3보다 크다. 밑이 10인 로그, 상행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고요. 자, 이 식을 n을 앞으로 빼고요. 로그 4분의 3이기 때문에 4 빼기 로그 3 이렇게 이제 식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n의 값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로그 4 빼기 로그 3분의 로그 3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집어넣을 로그 4랑 로그 3을 생각을 할 건데 로그 3은 어차피 0.4771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 4만 찾으면 되죠. 로그 4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배 해주면 되니까 0.6020이고요. 0.4771을 뺍니다. 분자에는 0.4771이 있을 거고요. 자, 요거 계산을 해주면 0.1249 분모가 되고 분자는 0.4771인데 소수점 자리가 똑같으니까 그냥 1249분의 4771이 나올 거고 요것을 계산을 하면 3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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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몇 년 후에 즉 4년 후에 처음으로 자기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상용로그 활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4년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문제 해석을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2번 풀어보겠습니다. 3의 x제곱과 4의 y제곱과 12의 z제곱이 전부 다 같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풀이가. 어떻게 푸느냐.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3의 x제곱, 4의 y제곱, 12의 z제곱이 전부 다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통 t라고 둡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숫자를 t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써지냐? 자, 3의 x제곱이 t다라는 것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x가 반대편 지수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3은 t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4의 y제곱에서는 4가 t의 y분의 1제곱이다. 그 다음에 12가 t의 z분의 1제곱이다 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x분의 1, y분의 1은 더하고 z분의 1은 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t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으로 계산을 하고요. 자, 지수의 덧셈은 곱하기 뺄셈은 나누기죠. 그래서 t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t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t의 z분의 1제곱으로 곱하기와 나누기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에서 3, 4, 12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바로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고 그러면 1은 t의 0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는 t 또는 는 k로 놓고 지수를 반대편으로 보내서 지수끼리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4제곱, b 제곱은 1일 때 로그 a의 a 세제곱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a의 제곱, b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식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4제곱을 나눠주면 b제곱은 a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b는 a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죠.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로그 a의 a 세제곱 b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찾아놓은 b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로그 a의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약분하면 로그 a의 a가 돼서 얼마가 되겠다. 정답이 1이다 라고 쉽게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B로 정리를 해서 대입해주면 계산이 완료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24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부함수 y는 2의 x만의 3제곱, y는 2 로그 2의 x의 그래프이다.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모두 2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하고, 두 점 AB의 x좌표를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두는데, 자, A의 x좌표를 만약에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대입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점 A는 y는 2로그 2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2로그 2의 a 이렇게 이제 점 A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 B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찾을 건데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x좌표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B의 x좌표가 a 플러스 2고 B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2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도 해볼게요. C는 x좌표가 지금 같죠. B랑. 그래서 x좌표가 a 플러스 2가 될 거고, y좌표는 로그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2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C의 좌표까지 찾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분 BC의 길이도 2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A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C랑 B의 y좌표를 비교를 했더니 C의 y좌표에서 2를 뺐을 때 B의 y좌표가 나오는데 지금 지수랑 로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B의 y좌표랑 A의 y좌표가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하면 이걸 활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2 로그 2의 A 플러스 2 C의 y좌표에서 2 로그 2의 A의 y좌표를 빼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럼 2로 다 나눈 다음에 로그를 합쳐주면 로그 2의 뺄셈은 나누기로 가니까 A분의 A 플러스 2가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분의 A 플러스 2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지는 A의 값은 2가 나옵니다. A가 2란 얘기는 점 A가 결국에 어떻게 바뀌겠어요? A는 2,2, B는 4,2, C는 4,4 이렇게까지 이제 점의 좌표를 전부 다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A의 x좌표는 2, 점 B의 x좌표는 4 이렇게 이제 1번의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2번은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되냐? D의 좌표까지도 찾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D는 점 C와 y좌표가 같기 때문에 D의 y좌표는 4가 될 것이고, D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지수함수 y는 2의 x-3제곱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4가 되려면 2의 제곱이어야 되기 때문에 x좌표가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서 CD의 길이는 1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해야 되는 사각형은 ABDC 이렇게 이제
빨간색 사각형이 되겠죠. 이 빨간색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BC를 기준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와 삼각형 BCD의 넓이로 쪼개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고, ABC랑 BCD가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넓이가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DC의 넓이는 3,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되 미지수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A라는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 A, B, C, D의 좌표를 차례로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a가 로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수의 범위를 꼭 찾아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뭐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1창의 개수가 2가 묶여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항 개수 제곱 마이너스 2차항 개수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전개하면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A 마이너스 3이니까 정리를 해주시면 로그 A에다가 제곱한 거 플러스 로그 A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로그 A 플러스 2 로그 A 마이너스 1.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로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서 밑으로 내리면 A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즉 10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A 값의 범위를 찾았고 그 다음에 맨 위에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합치는데 하나 더 이제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x의 제곱에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그럼 누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로그 a에 플러스 3한 것이 0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구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이 로그 a가 아니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제곱인 1000분의 1이 아니어야 된다. 자,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묶어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10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를 묶어서 이제 해를 한꺼번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000분의 1은 아니어야 되니까 1000분의 1보다 작다. 또는 이제 1000분의 1보다 크고 10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냥 실근을 가지려면 파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쓰는 건 이제 익숙할 텐데 두 가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진수 범위 체크한다.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를 잘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